안녕하세요. 프리비엔 N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경기 가져왔고요. 어제 경기는 한 경기는 기분 좋게 적중을 하였는데 한 경기는 템파베이의 불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언더를 예상했던 경기가 오버가 나버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한번 대충 말씀드리면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투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언더인 경기가 오버로 갑자기 불펜의 난조로 인해서 오버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뷰에는 시즌 초반에는 언더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후반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오버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템파베이와 볼티모어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운드가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라고 예상을 드렸지만 역시 템파베이의 불펜이 버텨주지를 못했습니다. 필승조 포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회 말에 3실점을 하면서 언더였던 경기가 바로 오버가 났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시즌 후반에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메리트가 있다 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두 경기 분석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분석할 경기는요. 클리브랜드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선발로 에어발디가 등판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직전 토론토전에서 많은 실점을 하였고 또 그 경기가 보스턴전으로서는 치욕스러운 경기였죠. 직전 에어발디가 토론토전에 등판하면서 보스턴은 28실점을 하는 만큼 상당히 안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 4일 휴식 후 다시 등판합니다. 에어발디가 다시 등판하는데 에어발디가 사실 부상으로 인해서 줄곧 등판을 하지 않다가 7월 15일 날 양키즈전에 첫 등판을 하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4.1이닝만 소화하고 6실점을 하였죠. 6안타 3실점을 하였죠. 이날도 역시 이닝 소화는 썩 좋지 못했고 직전 토론토전에서도 역시 2.2이닝 만에 강판을 당합니다. 다시 마운드에 돌아온 이후 에어발디의 구속을 살펴보면 원래 에어발디가 포심이 96, 7마일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97마일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직전 토론토전에서는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 중에서 가장 빠른 공이 95마일 정도였습니다. 즉 2마일 정도가 구위가 떨어진 상황에서 마운드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으로 구속이 조금 더 저하되면서 에어발디 스스로도 자기 공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아울러 마운드에서의 어떤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두 번 등판한 경기 내용은 썩 좋지 못했다. 아울러 홈 경기 성적도 방어율 6.98, 1승 3패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이후 또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전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에어발디와 지금의 에어발디는 9위만 놓고서라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클리브랜드는 퀀트릴이 등판하는데요. 그저 꾸준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선발 자원입니다. 7월 4번의 등판에서 4이닝, 6이닝, 4이닝, 6이닝, 5이닝. 이닝 소화 능력은 그저 꾸준하다. 5회까지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책점 또한 3점, 4점, 0.2점 정도로 딱 퀄리티 피칭 정도 수준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나름 이닝은 소화해주고 있는 선발 자원인데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토론토전 2021년 이후 보스턴전 3번 등판하였지만 모두 팀은 패배하였다. 하지만 피안타율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두 팀의 선발 자원은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물론 네임밸류 면에서는 에오발디가 더 뭐라 그럴까요? 좋은 투수이죠. 에오발디가 더 좋은 투수이지만 현재의 흐름만큼은 썩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퀀트릴이나 에오발디가 제가 봤을 때는 5회 이상은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도 선발 싸움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불펜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불펜 싸움이 결국 오늘의 승패를 가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펜의 흐름을 보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 5경기 불펜의 흐름을 보면은 클리브랜드는 3.50, 보스턴은 9.13,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최근 6일간의 어떤 클리브랜드의 필승전은 2.9입니다. 상당히 준수하죠. 보스턴이 0.00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0.00이 아니라 필승조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필승조 등판이 없었던 겁니다. 최근 보스턴의 흐름을 보면은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이 없었죠.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필승조 등판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5경기 불펜 방울만 보더라도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은 차이가 꽤 있다. 또한 이 타격의 흐름 또한 보스턴이 최근 타격의 흐름이 최근 10경기가 2할에 불과합니다. 한때 시즌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좋았던 보스턴의 타격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식은 모습이죠. 반면 클리브랜드는 거의 3할에 육박할 만큼 좋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경기에서 5경기로 조금 줄여본다면 보스턴의 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나마 한 2푼 정도 올라왔고요. 클리브랜드의 타격은 여전히 거의 3할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장타율마저 클리브랜드가 4할 3푼, 그 다음에 보스턴이 4할 1푼. 타격에서도 보스턴보다는 클리브랜드가 앞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경기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요,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이 에오발디를 선발 등판을 하면서 좀 홈에서의 어떤 강한 이점을 살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할 것 같은데, 실상 최근 에오발디의 구속은 평소보다 2마일, 3마일 정도 나오지 않는다. 아울러 에오발디의 최근의 경기의 피칭 내용은 부진하다. 반면 퀀트릴은 우수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최소 실점으로 5회 또는 6회까지는 끌고 간다 라는 점입니다. 즉 5회 6회까지는 만약 크게 양보해서 에오발디가 호투를 한다 하더라도 큰 점수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요. 경기 후반 불펜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클리블랜드에게 한두 번의 찬스는 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보스턴이 나름 네임밸류 있는 에오발디가 오늘 선발로 등판하지만 경기 결과는 클리브랜드가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퀀트릴이 경기 초반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클리블랜드에게 승산이 있다. 지금 프로토나 해외 배당에서는 보스턴이 정배, 클리브랜드가 역배인데 저는 과감하게 오늘 클리브랜드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메이저리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아담 웨인라이트, 케빈 가우스만, 이 두 선발 자원 모두 좋은 선발 자원입니다. 선발 투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단 케빈 가우스만은 올 시즌 초반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체력이나 구위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담 웨인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홈 성적은 2.01이라는 좋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4.81이라는 거의 2배 이상의 ERA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요, 최근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전 두 번 연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저스, 신시내티. 다저스전을 제외하고는 타격이 썩 좋은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4실점, 2실점. 그 다음에 직전 신시내티에는 7실점. 역시 원정 경기였죠. 그래서 이닝도 길게 소화하지 못하면서 실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도 그럴 것이 웨인라이트는 워낙 내구성이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꾸준히 항상 100개 이상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케빈 가우스만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초반 무사사구로 상당히 인상 깊은 투구를 하였습니다.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볼넷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볼넷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사사구 피칭을 하면서 상당히 꾸준한 피칭을 보여주었었는데 6월 들어서면서 4월, 5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5월까지는 괜찮았었는데 6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실점이 늘어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이닝 소화마저 썩 길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5회 또는 6회까지는 소화해 줄 수 있을지언정 실점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우스만 역시 젊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분명히 구위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긴 이닝을 소화하기 힘들다. 아울러 세인트루이스의 타자들에게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 웨인라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토론토의 타격이 뜨겁기 때문에 또 원정 성적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근 두 팀의 불펜 마운드 역시 토론토 같은 경우는 나름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불펜 방어율입니다. 거의 6점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승조들, 추격조들 할 것 없이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불펜에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토론토 같은 경우는 꽤나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가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물론 예상은 되지만 이 케빈 가우스만의 어떠한 불안적인 변수 요소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타격이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닙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현재 최근 5경기 2할 7푼 정도의 타율을 보이고 있는데 득점 생산도 꾸준히 3득점, 4득점 정도 이상은 이렇게 꾸준히 좋은 득점 생산 능력을 보이고 있고 토론토 역시
어제 10득점, 뭐 8득점 이렇게 토론토 역시 득점 생산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경기 승패로 가져가기보다는 다득점 오버로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우스만만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해준다 싶으면 토론토 승리의 사이드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가우스만이 만약에 한 번에 흔들리기 시작해서 털리기 시작을 한다면 5회 이후에 토론토의 필승조 등판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승패가 박빙으로 흘러갈 확률이 크다. 그러므로 가우스만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접근을 해서 오버 배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두 팀 장타율도 꽤 좋습니다. 토론토는 거의 6할대에 다다르는 장타율, 세인트루이스는 4할 6푼대에 다다르는 장타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두 경기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 경기,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의 경기, 이렇게 두 경기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클리브랜드와 보스턴의 경기는 클리브랜드의 클리브랜드의 승리를 예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의 경기는 제 생각에는 오버로 접근하시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내일 경기 한번 훑어보면요. 찰리 모튼과 카일 깁슨, 저는 타격에서 앞서 있는 애틀란타가 보다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같은 경우 이 다르비슈가 최근 원정 경기에 이 커맨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르비슈가 원정에서 볼질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샌디에고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엔젤스와 캔자스시티, 저는 이 경기는 패스. 그 다음에 미네소타와 코빈 번스, 이 경기 역시 저는 최근 미러키가 윌리엄스와 헤이더라는 확실한 불펜 자원이 시즌 초반에는 확고하게 버텨주었었는데 최근은 헤이더가 좀 난조를 보이면서 불펜에서의 어떤 힘이 좀 달리지 않나, 그래서 미네소타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워싱턴과 다저스 경기, 저는 다저스 경기 같은 경우 다저스는 확실히 흐름이 있는 팀입니다. 한번 승기를 잡으면 계속 승리하는 팀이고요, 한번 패배하면 계속 패배하는 팀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 텍사스 시애틀 경기, 저는 텍사스 사이드 보고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 볼티모어 경기는 한 번 더 언더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매치 경기는 저는 매치 셔저의 최근 피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치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메이저리그 스케치 마쳤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내일은 저희가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어서 내일은 방송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모레 다시 경기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분석한 거 좀 좋은 성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면이 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팀장이었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